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낮추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는 업계의 최대 과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이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추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돌 사고가 난 전기자동차의 순식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급격히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원인입니다. 배터리 안에 든 액체 전해질은 휘발성 물질이어서 폭발합니다. 액체 전해질은 아무래도 휘발이 되고 불이 붙었을 때 더 큰 화재를 유발하게 되죠.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험 제작한 배터리 보호막을 잘라내거나 심지어 배터리의 3분의 1을 잘라도 전기가 그대로 공급돼 불이 들어옵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액체 전해질을 채우고 분리막으로 나누는 방식.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 구조가 안정되고 분리막이 필요 없으며 양극과 음극의 접촉에 의한 열폭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고체 전해질의 주 재료인 황화 리튬이 1kg에 10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인 점입니다. 전기연구원은 황화 리튬을 대신하는 제3의 물질을 액체에 녹인 뒤 가루로 추출해 종이장의 절반 두께 고체로 만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가격과 전력 공급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안전한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비싼 황화 리튬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25분의 1 정도의 가격 절감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연구원은 전고체 전지 업계에 신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충북에서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경남에서도 긴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소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한 데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배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어미소 40여 마리에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고성의 한우 농가입니다. 백신 접종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구제역 백신을 추가로 접종했습니다. 축산당국이 긴급 명령으로 백신 접종 3주가 지난 가축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6개월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개체가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개체가 있어서 그런 개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소 106만 마리와 돼지 82만 5천 마리, 염소 2만 2천 마리가 긴급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 가축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은 비율이 2.8%에서 15.3%로 구제역 발생 우려가 여전한 탓입니다. 실제로 구제역에 걸린 충청도 소들도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례입니다. 축산당국은 접종 과정에서 송아지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이 전체 접종을 하고 나면 사상 정도 그게 많이 나올 건데 그럼 우리도 그럼 생선감정 맨날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경상남도는 구제역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거점 소독 시설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지난 2014년 합천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료값 인상과 속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청정 지역 유지가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장애 아동들에 대한 500여 차례 학대가 발생한 진주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세계 영역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주시의 현장 점검은 3년 만에야 이뤄졌는데 장애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의자에 앉아있는 아동을 밀칩니다. 교사에게 다가오는 아이의 얼굴을 밀치고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밟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달여 동안 500차례 넘는 학대가 이뤄졌지만 부모가 신고하기 전까지 학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때렸다 이런 정도로 말할 아이들이 아니고 좀 표현을 해봤자 등원 거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체 4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 우수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6월 해당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하고도 학대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뤄지는 현장 평가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다 보니 아동학대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진주시도 해당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었는데 3년 만에 이뤄진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20년, 21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요. 아동학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지는 못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상 부모가 학대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경우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합니다. 장애아동 시설이나 이 장애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거창군이 지난 1분기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분기 인구이동 통계에서 거창의 청년 순유입이 34명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학생 정착과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종 시책이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20억 원을 들여 만든 거제 거북선이 154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거제시는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된 1592년 거북선이 8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154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들어진 거북선은 제작 당시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가짜 논란이 일었고 이후에도 목재가 썩고 꼬리가 파손되며 폐기 처분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올해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남해 여수 해저터널의 실시 설계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 6,9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저터널 사업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며 개통되면 남해와 여수 간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청군은 5차례에 걸친 공고 끝에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를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60대 내과 전문의는 지난 4차 채용 공고 당시 선발됐는데 근무를 포기했었던 지원자입니다. 채용된 내과 전문의는 다음 달 12일부터 진료를 시작해 2년 동안 근무합니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원전 등 각종 발전소가 있어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옮겨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어제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국비 9조 6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 핵심 기자재 기술 개발과 신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추진단 설치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